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유튜버 카라큘라,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숨긴 게 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시죠. 유튜버 구제역 2,200만 원을 받았으니 맛난 거 먹자라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갈 의혹 오늘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세희 대표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제가 좀 수척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지금 이게 애국보수로서 네.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네. 굉장히 수척해졌는데요. 지금 뭐 오늘 이제 전당대회가 또 그렇죠. 국힘을 네. 있고요. 이것이 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수척해지셨군요. 김세희 종횡무진 2%가 잘 네.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유머 1번지. 하여튼 노심초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만 해도 이걸 아는데. 저는 몰랐지만 웃었습니다. 잘 돼야 될 될 텐데. 텐데, 그렇죠. 그러면 김세희 대표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래밍인 게 정말 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마음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유비아 아나운서, 유비아 앵커님과 유비아 앵커님의 지인분께서 네. 그 카라큘라의 보라색 제트스키 아. 그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아. 또 이제 우리 유비아 앵커님과 유비아 앵커님의 지인분께서 이렇게 네. 보라색 제트스키 제보를 해줘서 또 이게 또 굉장히 우리 근데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보라색 제트스키 탈 때 네. 그 머리를 휘날리는 아름다운 여성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군지 그 관계는 모르고. 모릅니다. 네, 모르는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는 모릅니다. 거죠. 모릅니다. 네. 네. 그렇죠. 우연히 찍힌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일부러 이제 거기를 지나가면서 네. 오히려 그 제트스키가 네. 그 모델 쪽을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네. 그게 말이 재미있는. 옆으로 좀 샜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 투표율은 3일차 기준으로 45.98%로 작년보다 7%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세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막 시작했네. 이제 2시부터 네. 전당대회니까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뭐 많이 기대 반 걱정 반 뭐 이런데 사실 걱정이 더 많죠.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이번이 과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였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분당대회였냐.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세상에 뭐 저희도 이 생각을 해요. 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실 때는 네. 참 그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 상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싸워줬다. 네. 똑부러지게 잘 싸워줬다 할 때 요새는 보면 같은 편 상대로 말하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좀 과연 저래도 될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한테 굉장히 많은 꽃놀이패를 준 게 사실이거든요. 말 그대로 네. 뭐 댓글 부대 얘기부터 해서 뭐 말 그대로 뭐죠? 그 패스트트랙 공소 패스트트랙 취소 요청 뭐 이런 공소 게 취소 요청. 민주당이 만세를 부를 내용들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네.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결국 이번에 쟁점이 아까 뭐 4시 반쯤 발표가 날 거 뭐 4시 반에서 5시 사이쯤 발표 날 것 같은데 네. 과연 50%가 넘어서 바로 끝나냐 아니면 50%안 넘어서 결선을 가느냐 여기까지도 저희가 정말 마음 졸이면서 네. 봐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또 결선을 갈 때 2등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더 관건이 되고 되게 관심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게 일단은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오늘 발표가 관심사죠. 네. 그래서 1차 투표로서 끝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네. 지금 김세희 대표 얘기한 대로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네. 3일차 네. 투표율이 45.98%였는데요. 작년보다 7.1%가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뭔가 실망을 했는지 네.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축제의 장이 되는 그것을 네. 바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당대표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이 후보들을 비롯해서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이것이 분당대회가 돼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도 중요하고 결과 이후에 당을 추스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까지 좀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22일까지 ARS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서 오늘인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대표 후보자 중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1위 이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다시 실시해서 오는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라고 21일에 밝혔습니다. 이 검찰 조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김세희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참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 참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정말 큰 결단을 했다. 사실 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네. 사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에 직접 응했다. 네. 이거 자체로 정말 우리 우파 진영이 모두 다 굉장히 이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네. 칭찬해야 될 일이. 왜냐하면 유례가 없습니다. 사상 최초예요. 정말 그러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디올백 사건은 네. 함정 취재예요. 함정 취재. 그 도이치 모터 사건도 이미 검찰 조사로 다 어느 정도 다 법원 판결이 다 종료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각종 공격과 이런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내가 떠안고 가겠다. 내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내가 직접 수사를 받겠다. 이거 굉장히 이건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인데 문제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어제 했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게 공개 소환이 됐어야 되는데 비공개 소환이 나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처음 들어본 게 네. 공개 소환이 비공개 소환으로 된 건 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모든 걸 다 조국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네. 조국 때 말씀 안 하시다가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고맙고 정말 좋은 일 하신 거를 왜 비난했나? 나는 네. 거기에 이렇게 말하니까 민주당은 완전 땡큐 해가지고 그걸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신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거는 생각하십니까? 말이죠. 지금 오히려 조사를 받고 나니까 네. 또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한 대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결단에 의한 조사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의 또 의지가 결합해 가지고서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와 같이 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유례가 그럼 없죠.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조사에 임했는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노심초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입장에서 네. 지금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기체적한테 속았지만 말이죠. 네. 이걸로 인해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지금 또 국힘에 갈등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 간에도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진중권한테도 네. 57분 전화를 했던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 진중권한테 전화한 거를 잠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훈하고 진중권이 친하다 그러니까 네.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한동훈을 좀 설득해달라.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진중권이 그걸 또 까발리면서 또 이제 또 진중권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죠. 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네. 문제가 생기니까 여사께서 그럼 내가 차라리 조사를 받겠다라고 자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네. 지금 이원석 총장 같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공개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김성희 대표가 잘 얘기했는데 벌써 조국 때부터 공개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주요 인사에 대한 공개 소환은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이 경호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공개 소환을 하면 오히려 경호원 인력 낭비가 되죠. 예, 그것도 있고 경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얼마 전에 아, 네. 그럼요. 그런 저격을 당했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재명도 저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공개 소환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검찰청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원석이가 감찰을 지시하니까 공개 반발을 하면서 사표를 낸 그러니까 검사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네, 담당 사표를 검사가 뭐라고 냈다면서요. 말했냐면 네. 그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로 김건희 여사를 갖다 소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제3의 장소에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안 받는다고 난리치고 네. 조사를 받으니까 공개를 안 했다고 또 난리치고 네. 그다음에 또 제3의 장소에서 받았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법상으로 영부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사를 받으신 거고 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가 됐고 서면 조사를 그렇죠. 응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서면 조사도 충분한 건데도 직접 내서 대면 조사를 했다는 조사.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면 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자청했다는 거. 이런 걸 주목해야지 네. 이 잡다한 어떤 방론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으나 또 자진 출석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김 여사 수사 관련 대국민 사과로 또 다른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출이 됐는데요. 향후 검찰의 판단과 대통령실, 여야의 대응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의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던 카라큘라, 이제 유튜버 이세욱 씨죠. 슈트라는 한 사업가에게 이 3천만 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고백을 했는데요. 김재희 대표님,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엄중한 사안인 게 사실 네. 이 카라큘라라는 인물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제 본인이 이제 탐정사무소, 뭐 범죄연구소 뭐 이러면서 천호성 변호사라는 변호인을 끼고서 한 그 방송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카라큘라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협박 방송 공갈을 해서 돈을 뜯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감추려고 후시 녹음, 녹취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건 사실 굉장한 그 내가 볼 때 언젠간 요것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추가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녹취 조작, 이건 증거 조작, 증거 그렇죠. 인멸, 이거 굉장히 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법에 엄단한 심판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녹취 조작 관련해서 저희 가세현 팬클럽에서 지난주에 고발했는데 고발했습니까? 어제 바로 경찰이 바로 고발인 조사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굉장히 이 사건은 엄중히 보고 신속 수사 원칙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카라큘라가 어제 사과 방송을 하면서 나는 쯔양한테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꾸 네. 물타기를 해요. 저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쯔양에 대해서 돈 구제역 보고 더 받으라 얘기한 건 했지만 쯔양한테 돈 받았다고 우리가 방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 네. 유 앵커께서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BJ 수트 서현민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 원 받았다 안 받았다 네. 그걸 저희가 폭로하고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카라큘라가
네. 그 BJ 수트 그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얘기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제 요거 편지 순서대로 이렇게 네네. 보여드릴 건데 네. 김세희 대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서 설명해 네네네.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편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구재혁이라는 사람이 네. 이 BJ 수트 서현민을 공격하는 방송을 먼저 합니다. 그게 사실 얘네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 공격한 다음에 한번 만나자. 만난 다음에 이 구재혁이 카라큘라를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네. 그 카라큘라가 또 누굴 소개시켜 주냐? 진짜 여긴 더 큰 사람이죠. 존 버킴이라는 뭐 1조 자산을 갖고 있는 뭐 코인 무슨 뭐 범죄자인 것 같아요. 네. 존 버킴을 소개시켜줘서 결국 이 사람이 그래 그럼 이 BJ 수트랑 이 존 버킴이 함께 코인 사업을 하게 해라. 한 다음에 네. 갑자기 이제 이 카라큘라가 이제 JTBC에서 취재가 하나 들어올 테니 네.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게 좀 돈을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 BJ 수트가 네. 퀵 서비스로 네.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킥 서비스. 네, 퀵 서비스로. 네, 그게 대단하네요. 이제 기록 안 네. 남긴다고 또 대면을 하면 뭐 CCTV에 찍힌다고 그래서 네. 퀵 서비스를 하는 이런 천천히요? 치밀함까지. 그것도 저 마약 수법이네. 네, 그렇죠. 예. 던지기 수법. 던지기 수법. 수법으로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또 이제 구제역도 네. 나도 꼈으니까 나도 이따 제가 요거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릴 얘기지만 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2,2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해서 또 나에게도. 2,200만 원을 해서 결국 총 5,200만 원이 네. 이 강탈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BJ 수트가 네. 편지로 저렇게 자필 편지로 모두 다 리스크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요. 네네네. 그런 얘기인데 네. 정작 요거에 대해서 뭐 녹취 조작이나 이 BJ 수트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 네. 나는 뭐 쯔양한테 돈 받은 적 없다. 우리 안물안궁 요새 말했잖아요. 안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아. 예, 지금 그런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고 하면은 이제 카라큘라 구제역에게 건넨 돈이 총 5,20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는요 변호사비로 2,2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편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님 이거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구제혁이라는 이 친구가 네. 맨날 부가세를 그렇게 따져요. 아니 범죄인이 무슨 그렇게 부가세를 어차피 그래서 사람들이 꼭 2,200만 원이고 뭐. 그 세무서에서 세무신고 하나요? 뭐 1,650만 원이고 뭐 그러는데 저게 뭐냐면은 자기의 변호사한테 2,200만 원을 보내라. 네. 그 변호사가 박 변호사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여기다 2,200만 원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변호사비를 사실은 저 지금 수트 네.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가 낼 변호사비를 갖다가 왜 수트한테 내라 그럽니까? 이건 하나의 공갈이죠. 네. 이건 공갈죄고요. 또 하나는 이 녀석이 어떤 작전을 쓰는 거냐면 자기가 직접 받으면 이게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변호사비로 보내는 것처럼 해놓고서 변호사하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여요. 요 2,200만 원이 다 변호사비가 아니고 네. 2,200만 원 중에서 저한테 또 뭐 40%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세금 떼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변호사하고 약정을 해가지고서 너가 사건을 소개시켜주면 또 네. 사건을 갖고 오면 너하고 나눠 갖자. 네. 이렇게 수임료를 갖다 나눠 갖는 공동 이렇게 동업을 하는 형식이 되면 네.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공모니까요? 구제역이 구제역과 그 변호사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만약에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을 야, 하면 좋은 정보 많이 그럼 생각해 알아가네요. 보세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하고 동업을 하면 돈 엄청 많은 조폭하고 네. 저하고 동업을 해가지고서 그럼 이 조폭이 지금 변호사 눈이 오늘 방송 중에 예, 가장 예. 반짝거리십니다. 예,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구제역이 가만히 보니까 네. 네. 이 변호사하고도 동업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돈을 나눠 가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하여튼 간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제역도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한 공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트한테 받은 건 또 그것대로 이제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카라큘라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카라큘라 그 방송 제가 봤습니다. 네네. 원래가 이제 가세연에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카라큘라가 의기양양하게 네. 그 조작 방송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지? 막 이렇게 제가 그때 하더라고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갖고 녹취록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맞아요. 난리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녹취록 만들었다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다음에 또 그때 음성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거 조작된 거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카라큘라에 대해서
폭로가 계속되니까 이제 꼬리를 네. 내리고 네. 은퇴를 한다는데 네. 언제부터 카라큘라가 연예인이었습니까? 뭐 은퇴를 하겠다. 네. 좀 거창하다는 범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하여튼 카라큘라가 또 그 뭐 128만이었었어요 옛날에. 네, 네, 네. 근데 지금 103만까지 아침에 보니까 줄었더라고. 네. 하여튼 저도 요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긴 뭐 은퇴 정도 하려면 한 서태지 정도 돼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좀 이따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저거 나중에 컴백까지 컴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하고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네. 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오히려. 이렇게. 예, 오히려. 네. 네.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건물을 사용하기도 했던 변호사 천호성 씨와 인연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비서관으로도 활동했었다라고 합니다. 김세희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히 네. 그 특검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됐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천호성이라는 인물이 네. 알고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관이었다. 아, 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네. 이 사람의 프로필이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네. 비서관이었다. 그러면 이게 특검의 수사관이 편향성을 갖고 특검 수사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이번 카라큘라 사태가 안 터졌으면 네. 천호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 비서관이다. 그리고 최순실 특검의 수사관이다. 라는 건 이거는 애초에 이 특검 자체가 어떠한 편향성 있는 인물들이 거기에 수사관으로 많이 참여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번 기회로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 카라큘라 구제역 다 우리 우파인데 왜 우파 공격하냐. 우파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사진도 보면 네.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리고 네.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라고 하는데 저 사진도 되게 재밌는 게 저게 다 박근혜 대통령 발목 잡는 건데 네. 저기도 그 와중에 혹시 저 현수막 아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요? 녹색 람보르기니가 있습니다. 어머. 녹색 람보르기니에다 네. 태극기를 올려놨는데 네. 저 와중에도 본인의 그 재산을 과시하는 정말 잘려서 그럼 아쉽겠네요. 카라큘라입니까? 사진 잘려서. 그 저기 람보르기니가 저 카라큘라 거. 카라큘라가 네. 람보르기니예요? 네, 람보르기니. 와. 놀랍습니다. 많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아니 지금 네. 천호성 변호사가 보니까 네네. 네. 사기꾼 잡는 뭐 변호사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그래갖고 사기꾼과 함께 가는. 사기꾼들이 호의호식하는 이 세상에서 빡친 변호사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사기꾼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네. 됐네요.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네. 함께했던 변호사님. 글쎄 근데 저기가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라는데 네. 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네. 저기가 아마 이제 뭘가 이거 파헤친다 네. 또 사기꾼을 잡는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의미겠죠. 네. 그다음에 뭐 1, 2, 3층이 네. 이 변호사 사무실이고 맞아요. 뭐 4층이 네. 카라큘라라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큽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실제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못합니다 되게. 그런데 이게 보면 네. 지금 이제 이 카라큘라가 물어다 주면 네. 이 그렇죠. 예, 디스커버리가 이제 그 수임을 하는. 예, 수임을 하는 이런 구조가 일감이- 아니었는데 예, 어.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가 동업한 것은 아닌지 즉 카라큘라와 이 천호성 변호사가 네. 동업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카라큘라를 수사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네, 네. 이제 그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될 텐데 둘이 돈이 오고 갔다면 의심해 볼 여지도 있죠. 네. 기사 보니까 방금 이제 이름도 그렇고 되게 기사 제목이 네. 못 들어진 영웅처럼 그치, 이야기가 영웅화 돼 있어요.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완전 영웅화 시키는 어떤 세상에요? 과거의 막 기사가 화가 난 있습니다. 변호사 예. 이렇게. 훌륭한. 예, 이렇게 네. 훌륭한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네.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현실이 역겹다. 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천호성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야, 참,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네. 보면 네. 뻔뻔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게 무하마드 알린지 마이크 타이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타이슨이 한 말이죠.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인가요?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입니다. 아무튼 예. 그 전까지는 참 야. 떵떵거리고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몰고 글쎄 다니면서. 말입니다. 네, 네. 야, 네. 좀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말씀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유튜버 카라큘라 정말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전방위적 의혹. 좀 더 엄정한 수사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가로사로 연구소에서 앞서 언급했던 카라큘라의 3천만 원 수수 의혹에 관련한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아니 나 여기 잠깐 김포에 지금 네. 뭐 지금 사기 사건 피해자 잠깐 만나러 왔다가 저는 아니죠? 아니 네. 아니고 자기 지금 이거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제보 들어오는 것도 많고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제보가 들어와요?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이거 만나서 나랑 이거 좀 사실관계 왜냐면 지금 이거 뭐 나하고는 어쨌든 나는 뭐 네. 준서 형하고도 또 그쵸.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네, 이거 그쵸. 지금 일단은 나하고 만나서 이거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여기서 사고 터지면 자기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요. 근데 사고 터질 일이 없는데 형님 대충 얘기하면 어떤 제보예요? 아이 뭐 인도네시아 코인하고 지금 비싸고 뭐 지금 본인이 지금 뭐 수합 시켜갖고 지금 돈 땡기고 뭐하고 한 거지 지금 뭐 이거 지금 이거 문제돼. 이거 지금 가뜩이나 뭐 코인 이것 때문에 지금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시끄러운데 네. 좀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스컴 쪽으로도 지금 JTBC 쪽으로도 이야기 들어간 거 있어갖고 내가 기자하고도 만나갖고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카트 칠라고 지금 내일 저희가? 모레 만나서 내일 모레 만나갖고 지금 뭐 밥 먹어야 되고 기자랑도 또 이거. 최범희 기자라고 네. 걔가 지금 뭐 걔가 저건데 그 때문에 권도영이 만나러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온 현장 취재하고 했던 여자인데 얘 나도 건너 후배라 가지고 그거 만나갖고 좀 내가 이야기를 좀 잘 해놓고 이거 좀 카트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전에도 나하고 한번 일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관련해갖고 내일 자기 지금 나랑 만나자 좀 이거 좀 얘기 좀 빨리 좀 짓자 이거 좀 뭐 네, 알겠습니다, 형님. 편하신 시간 몇 개만 내일 남겨주세요. 자기 오후에 언제 시간이 좀 편해요? 제가 잠시만요. 자, 형님 시간 맞춰야죠. 뭐 내일 일정 좀 비우고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내일 오후에 나랑 만나갖고 이야기 좀 합시다. 형님 한 4시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오케이 4시 픽스. 알겠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밥이나 먹고 가든가 뭐 그렇게 하자고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왜냐면 네. 이거는 지금 일단 뭐 본인 나하고 준서 형하고의 관계를 알지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잖아.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빠그라지면 안 돼. 네, 이거. 그럼 당연하죠. 네. 이거 일단 지금 뭐 내일 뭐 만나가지고 네. 뭐 내일 만나서 자세한 거 내일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네. 아이고 근데 돈을 다 어디다 쓰는겨 자꾸 우리끼리 얘기야. 네. 어디다 쓰는겨. 제가 형님 작년 한 해 인건비를 낸 게 80억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일단 지금 이거 다 부러질 텐데 이거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거 뭐야 네. 그 건도 있고 지금 뭐 앞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에 저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계속 이빠이 들어오고 차트 이상해지잖아. 네. 뻔히 이게 지금 막 눈에 보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언론사에서 뭐 코인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담보 잡고 뭐하고 이거 전체 이거 다 불법이야. 이거 따지고 보면. 네. 이거 터지면 이거 다 아그라진다고 지금. 갖고 상장해놓은 것들도. 네. 맞잖아. 네. 이거 내일 만나서 나랑 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녹취록 바로 듣고 왔습니다. 해당 녹취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지금 방송국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JTBC 기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치 그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이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BJ 저 이야기 이후에 3천만 원이 그렇죠. 갔죠. 3천만 원을 아까 저기로 네, 킥서비스로. 킥서비스로 받았다는 네. 거 아닙니까? 저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돈 받은 거죠. 네. 근데 저것을 숨기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네. 내 두 아들을 아들을 걸겠다. 걸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게 드러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것뿐이겠느냐. 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JTBC까지 저렇게 들먹이고 네. 그랬다는 걸 보면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쨌든 돈이 있는 곳에 그렇게 들이댔다. 좀 들이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들이대. 저 사람이 들이대학을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지금 뭐 고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네. 뭐 서울대대 고졸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저걸.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약간 개그 많이 하시네요. 네. 들이대 이거 약간 김은국 가수님이던데. 김문국 선배한테 허락을 안 받고 들이대야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지금 카라큘라가 코인 관련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자기가 뭐 지금 아니 이제 코인 사업과 관련 코인 사업 하는 사람 네네. 뭐그 사람과 계속 관련해가지고서 저렇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버킴이라 그랬나요? 네네. 혹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 코인 재벌 뭐 하고 일조 재벌이래요, 예, 일조 연결이 재벌. 돼 있는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번 카라큘라를 수사하는 김에 코인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코인 불법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 녹취 하나에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그러니까. 나와요. 아직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일단 첫 번째는 네. JTBC와 이 카라큘라의 유착 의혹. 그렇죠. 일단 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 첫 네. 번째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카라큘라나 요 레카 연합을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JTBC의 사건 반장이었거든요. 네. JTBC 사건 반장에서 이런 유튜버들이 막 거론되고 이러니까 저 친구도 한번 연락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처음에 네.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매체가 참 무서운 게 우리가 이 유튜브 바닥 안에만 있으면 일반인들한테 모릅니다. 네. 결국은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어디에 다른 매체에 노출이 돼야 그 유튜브 채널이 좀 더 뭐 알고리즘이 타고 알려지게 되죠. 근데 네. 사실 JTBC의 사건 반장에서 이 레카 연합을 많이 좀 좋은 다뤘다. 이미지, 좋은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고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MBC PD 수첩 뭐 MBC의 무슨 뭐죠 그거 네. 뭐 신동엽 씨 나오는 프로그램 뭐 그런 프로그램 비롯해서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카라큘라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동안 방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최모 기자라고 하는 그 인물이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실제 제가 JTBC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기자는 없다. 근데 그런 작가가 있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이 작가와 이 카라큘라의 연계 이게 네. 일단 첫 번째 의혹이고 네. 두 번째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누구죠? 이 BJ 수트를 협박해서 그렇죠. 3천만 원 받은. 그렇죠. 이게 네. 정말 의도적인 협박이냐 아니면 예. 진짜 본인이 급해서 협박이냐 아니, 급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냐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사실 이게 JTBC 그 최모 기자라는 사람한테 정말 전달됐느냐 이게 제가 두 번째 의혹이고 세 번째가 이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저도 사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놓쳤는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네. 이게 핵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존버킴을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잖아 라는 말이 나와요. 글쎄. 네. 근데 이 아까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 존버킴이라는 인물이 1조 자산가래 1조 자산가. 근데 여기서 네. 또 제가 느끼는 게 네. 야, 대한민국에 이제 조폭이나 이런 검은 돈, 지하 경제가 다 코인으로 갔구나. 네. 라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 존버킴, 이 지하 경제와 카라큘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저희가 옛날 전통적인 그 조폭의 검은 돈, 지하 경제 대부분 뭐 룸살롱, 나이트클럽, 네. 뭐 오락실. 술집, 오락실, 네. 오락실, 아. 예, 뭐 이런 뭐죠 빠찡코 뭐 이런 거 네.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대부분 사업이 자금 세탁이 대부분 이제 코인으로 간 게 아닌가. 코인 아니면 뭐 그거죠 뭐 인터넷 도박, 예, 인터넷 네. 도박. 이 두 가지로 갔다라는 예. 게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근데 예. 거기에 또 이 카라큘라가 이제 발빠르게 거기에 좀 합류한 게 아닌가. 좀 그게 좀 소름이 예, 돋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그 조폭들이 네. 금방 네. 얘기한 대로 그 롤스로이스 남도 그럼요. MG 조폭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또는 마약 네. 내지는 지금 코인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돈을 지금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저 카라큘라죠. 카라큘라가 존버킴을 얘기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존버킴이 지금 코인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BJ 수트도 코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BJ 수트한테 돈을 뜯기 위해서 BJ 수트보다 더 큰 코인 어떤 그 범죄자. 범죄자를 네. 의도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팔아먹은 거죠. 네네. 존버킴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으면서 네네. 또 실제로는 존버킴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서 그쵸. 지금 또 거기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존버킴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거는 저 카라큘라를 또 수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 이 부분 코인과의 관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존버킴이 이제 저번에 이제 밀항을 했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걸린 적이 있는 그래요? 걸로 이제 그 들었거든요. 밀항을 하다가 네. 그것도 재밌는 게 네. 그게 아마 불과 한 몇 달 전 기사인데 네. 이제 그 배를 타고 우리 네. 뭐 영화 황해나 이런 것처럼 배 타고 중국을 갔다가 네. 중국에서 두바이로 이제 그 도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태풍이 일었대요. 아하. 덥지 않아, 날씨가요. 하늘이 덥지 않았어요. 네. 태풍이 와서 배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붙잡혔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존버킴은 지금 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네. 있습니까? 아. 839억이나 사기를 썼다라고 합니다. 얼마? 일단 849. 드러난 금액이 아, 네. 드러난 금액만.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을 몇 개를 갖고 있다? 1조 가량 있대요. 1조를 갖고 있다. 네. 야. 드러나서 우리가 혼낼 수 있는 것만 839억. 예. 근데 이게 보면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필 그때 태풍이 와서 아. 태풍이 와가지고 네, 날씨도 덥지 않고. 네, 그랬죠. 우리 입장에서는 날씨가 도와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잡아야죠. 네, 못 잡아야 되는 되니까. 일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걸 아마 그 수사 당국이 잘만 수사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존버킴과 이 카라클의 관계. 그리고 BJ 네. 수트도 어찌되건 지금 감옥에 있고 그렇죠. 다 네. 감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네. 굉장히 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 이 자금 세탁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 역시도 가상자산법을 좀 강화해서 검찰과 공조하면서 이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 신속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앞으로의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공갈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 이번에는 변호사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았으니 이 만난 거 먹으러 가자라면서 모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녹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입금했대? 서현민? 2,200 아니면 2,000? 2200. 야 축하해요. 깔끔하지. 이걸로 뭐 축하해. 변호사는 생겼고. 변호사 생겼고 뽀찌도 500만 원 받고 그렇지. 잘 됐다. 200은, 넣었네? 200은 뽀찌가 아니라 내가 빌려준 돈이지 뭐. 그렇긴 해. 음. 근데 진짜 넣었네. 그러니까. 네? 대단한. 그러게. 26일에 그 들어오면 사무장님 한번. 좀 먹으러 가자고. 그치. 일단 오늘은 또 내가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무슨 날인데? 결제 받은 날? 그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내가 또 이 북유럽의 갬성을 한번 느끼러 가보자고. 좋구만. 간장게장은 사주셔요? 간장게장 원래 사줄라 했어. 그 뭐야? 그 뭐지? 우리 오마카세에서 다 줬잖아. 더 사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거기 그 내가 아까 보낸 거 있잖아. 사무장님이 처음에 보냈던 맵 때. 그래 거기로 가자. 간장게장 집으로. 근데 우리 매운 건 못 먹잖아. 둘 다. 맞아.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하나씩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아니 그 뭐지? 우리 그 시흥에 카페에서 봤던 누나 있잖아. 그 누나가 오늘 8시에 그거 먹으러 간대서 가서 그냥 옆 테이블에서 깔깔대면서 먹을까 하다가 근데 솔직히 뭐 별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건 우리가 또 못 먹잖아. 매우면 또 오바니까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간장게장이 날 것 같아. 밑에 전화할게. 네, 녹취 듣고 왔습니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이 BJ 수트 서현민 씨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에 이를 지인에게 마치 자랑하는 듯한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깔끔하지 변호사도 생겼고 이 개평을 표현했죠. 그것도 받고 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변호사 생겼고 이 부분들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 개평 500만 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그 변호사도 네. 생겼고가 사실은 챙겼고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2,200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도 챙기고 나도 500만 원 받았다. 나도 챙기고 변호사도 챙겼다. 지금 그런 말로 들려요. 생겼고가 아니라 챙겼고. 챙겼고. 근데 저 발음이 이제 좀 챙겼고로 잘못 이거 들렸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네. 이게 변호사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저희는 생겼고로 잡아오셨지만 챙겼고가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나는 챙겼고 변호사도 저 챙겼고 좋다 이런 스피치 학원을 얘기죠.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저 사무장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변호사하고 사실 알았다기보다는 저 사무장하고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비로 받으면 안전하다고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저 구제혁은 카라큘라보다도 더 똑똑한 상당히 그
그 헛똑똑이긴 한데 네. 똑똑한 척을 해요. 아, 잔머리 굴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뽀찌를 받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네. 네. 개평. 개평을 받았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저자의 말에 의하면 네. 그렇죠. 네. 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게 소개를 해주고 그냥 어떤 처음부터 그런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소개를 해주고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 일종의 저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한 번이겠습니까?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보면은 저 구제혁이라든지 카라큘라한테는 저 유튜브가 완전히 그 하나의 돈을 뜯는 무기 같아요. 네네네. 그 공장 같아. 네. 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차려놓고 나서 저 한 건이 아니라 공장.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화수분 돈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이 변호사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네, 네. 저도 네. 지금 이 방송에서 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말 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변호사법 위반이면 제가 이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면 아까 그 사무장과 구제역이 변호사법 위반인 겁니까? 아니면 그 사무장이 있는 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아. 사무장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공범은 가능합니다. 잘 예, 됐네요. 공범의 의미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좀.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이제 변호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네. 그 자격정지 같은 것도 당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는 뭐 징역형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형사처벌도. 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변호사법은 형사처벌 법입니다. 그게 바로. 네. 아, 지금 굉장히 참 네. 이게 좀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3쿠션으로도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그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가세에서 하는 거를. 네, 네. 근데 상당히 아주 그 현대판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삥 떼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럼 2,200만 원을 변호사비로 건네줬지만 네. 그 중에 500만 원은 또 따로 챙기고. 자기가 챙기는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돈 저기서 나올 이제 구실들을 계속 저기서 만들어가네요. 또 사무장이 챙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 이제 그 500만 원은 구제에게 챙겨가고 네. 또 이제 2,200만 원에서 500 빠졌어요. 1,700 남았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중에서도 사무장이 또 일부를 챙겼을 아이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참 자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 원 쓰는 많은 게 겁니다. 없죠. 왜냐하면 네. 저게 물론 사건에 따라서 뭐 네. 그 2억도 네. 될 수 있고 뭐 2천만 원 될 수 있고 변호사비는 상한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네, 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저 정도 사건에 뭐 이렇게 2,2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두가 가져간 사람이 많을 수 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나눠 먹는 네.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많아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하이에나처럼 뜯어먹는 네. 누가 뿔 가져가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누가 고기 예, 가져가고 예, 그렇게요. 뿔을 왜 가져가요? 아니, 그 사람 기준으로 할 때 뿔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하이에나가 뿔 가져가서는 뭐. 네. 네. 좀 제 생각에는 네.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네. 이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이것들을 콘텐츠로 내세웠던 게 유튜버 구제역이었습니다. 이 구제를 명분 삼아서 후원, 기부 등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도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이에 대해서 구제역이 이를 돕겠다라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로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되어서 사건이 일단락될 때쯤 구제역이 후원과 기부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김세희 대표님 좀 알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이런 거죠. 사실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네. 사실 뭐 기부라는 게 돈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마치 야, 나 너의 편에 이거는 약간 아까는 좀 다른 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는 너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인데 방송할 건데 이제 안 할 수 있어. 라는 케이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네. 야, 내가 너의 편에 들어줄게. 대신 돈 줘.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사실 많이 속상해요. 사실 네. 저도 그래도 MBC 기자 출신의 네. 그 지금 유튜버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하시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 다 지금 유튜버로 묶였잖아요. 그것도 네. 그거 유튜버로. 근데 내가 이런 유튜버들하고 같이 묶이고 싶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지금 다 우리가 유튜버로 묶이는데 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급수로 나눠야 됩니다. 네. 시험을 봐야 됩니다. S급, A급, B급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 사법 당국이 이런 유튜버들을 한번 싹
정화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기부를 하라, 뭘 해라, 이거는 정말 네.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아닐까 그거 생각됩니다. 최우석 변호사라는 사람도 네. 뭐 좀 뭐 또 광고 그러니까요. 자기 뭐 아니 또 방향제, 사업도 하는 거 방향제를 섬유탈취제. 광고해달라 뭐 이런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협박을 하든 아니면은 그 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뭐 부탁을 하든 간에 네. 네.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렇게 안 하면 네. 방송하겠다 이러면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들을 상당히 욕먹이는 네. 네. 유튜버들 욕먹이는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뭐 은퇴가 됐는지 뭐 퇴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이번에 이제 구제역도 퇴출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은퇴라 그러지 말고 퇴출이라고 그럽시다. 네, 그래야 됩니다. 카라키라도 은퇴하면 퇴출당했고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퇴출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자. 네, 그리고 컴백입니다. 이럴 것 아니, 같아요. 왠지 은퇴는 좀 약간 명예로워 보여요. 명예로워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 네. 은퇴 아니야 퇴출이야. 네, 그러니까요. 곧 퇴출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버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 다 그냥 그 하나로 그냥 유튜버가 다 욕을 먹는 네. 그런 일은 좀 없어져야겠다. 그러려면 이번에 명확하게 욕 먹는 유튜버들은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그래서 피해자 A씨는 200만 원을 이제 구제역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구제역이 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패턴, 좀 경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강신엽 변호사님과 김세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뭐 유튜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뭐 공가라고 그러면 이제 뭐 형법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형법으로 이 규율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유튜브 관련 법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또 유튜브의 활동을 그러니까요. 너무 제약할 맞아요. 수 있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의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의해서 어떤 언론, 어떤 네. 의견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서 걸러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법을 자꾸 만드는 것을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와 같이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말이죠. 뭐 꼭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기보다도 지금 있는 어떤 기관,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그런 어떤 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다기보다는 네. 있는 제도와 법을 참 잘 이용해서 좀더 저런 유튜브들을 갖다 명확하게 규제해달라 잡아낼 이렇게 수 말하고 있죠. 싶습니다. 네.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요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사실 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찌됐건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채널이 그동안 없었다가 그렇죠. 그래도 유튜브라는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예, 좀 우리가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유튜브라는 존재가 사실 되게 엄청 고맙기도 중요하고, 합니다. 예, 예. 고맙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악용하는 저나 사람들도. 우리 강신엽 변호사님이나 이제 극우 유튜버로 몰리면서 또 불이익을 받을 때도 많아요. 사실 유튜브에서부터 뭐 수익 정지는 저희는 뭐 진작에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제2의 유튜브 이게 사실 이게 경쟁이 돼야 서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플랫폼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거랑 별개로 범죄는 엄단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네. 게 옳다. 대신 우리의 입과 눈과 네. 귀를 막는 그런 규제까지 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네.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한 녹취에 대해 짜깁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었으나 오히려 공개한 녹취가 조작 및 왜곡됐다라는 지적이 일었었습니다. 여러 음향 전문가들이 카라큘라가 공개한 이 녹취가 원본에다가 추가 내용을 중간중간 삽입해서 대화 내용 자체를 왜곡했다라고 입을 모으면서부터였습니다. 카라큘라는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침묵을 선택해 왔었죠. 카라큘라의 녹취 조작 의혹과도 관련해 증거 인멸, 또 업무 방해 혐의로 구제역과 함께 고발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참 참담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갈, 협박,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발생, 이런 연결고리들이 전부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치,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됐는데요. 종횡무진 김세희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사와 정치를 재밌게 종횡무진 김세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